안녕하세요. 오늘은 CSS3에 있는 변형,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웹 요소를 삽입했을 때 삽입한 원래 상태대로가 아닌 크기를 키운다거나 위치를 옮긴다거나 회전을 시킨다거나 해서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변형에는 2차원 변형과 3차원 변형이 있는데요. 2차원 변형이라는 것은 수직이나 수평, 그러니까 우리 평면으로 봤을 때 평면적인 요소들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를 보시면 0,0은 그러니까 웹 요소의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텍스트 들어가면 텍스트 상자의 왼쪽 윗부분, 이미지가 들어간다면 이미지의 왼쪽 윗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X는 수평 방향, Y는 수직 방향으로 뭐 크기를 키운다거나 옮긴다거나 그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 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값이고요. 수직 방향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양수값입니다. 3차원 변형이라는 것은 수평이나 수직 외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Z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Z값은 앞뒤로 옮기는 값은 보는 사람 쪽으로 점점점 다가올 때 플러스 값이고요.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지금 이 하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좌표 형태는 W3C에서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만 보고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입체적인 그림을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X는 수평, Y는 수직, Z는 앞뒤로 움직이는 전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폼은 여러 개의 변형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트랜스폼이라는 속성 다음에 변형 함수를 함께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함수는 트랜슬레이트예요. 트랜슬레이트라는 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폼 땡땡 트랜슬레이트 하고서 괄호 안에 내가 필요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tx나 ty, tj는 옮길 만큼의 거리예요. tx가 뭐 30픽셀이다. 그러면 30픽셀만큼 수평으로 옮겨라. ty가 10픽셀이다. 그러면 Y축으로 10픽셀만큼 수직 방향으로 옮겨라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면은 수평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값이면 수평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수직 Y축으로 이동을 할 때 플러스 값이면 아래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값이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Z 값일 때 Z 값이 플러스이면 앞쪽으로 오고 마이너스이면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ove x는 translate x에서 50픽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50픽셀을 옮기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플러스 값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원래 이 하얀색 부분이 원래 이미지가 있던 자리고 50픽셀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move y는 translate 20픽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20픽셀만큼 움직입니다. 그다음 translate x와 y 방향을 다 지정을 할 때는 translat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수평 방향으로 10픽셀, 수직 방향으로 20픽셀 움직인 게 바로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스케일 함수는 그 지정한 크기만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이상의 값이 주어지면 확대하는 게 되는 거고요. 1보다 작은 값이 주어지면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는 scale, scale 3D, scale x, scale y, scale z. 그러니까 x, y, z 방향으로 각각 이동할 때는 scale x, scale y, scale z라는 별개의 함수를 이용을 하고 각 방향에 그 확대할 만큼의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x와 y, 수평과 수직 값으로만 확대 축소할 경우에는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z방향까지,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그 방향까지 함께 합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scale 3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scale x 1.2 이렇게 하면은 x 방향으로, 즉 수평 방향으로
1.2배만큼 늘려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크기보다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수평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만 늘어날 거고요. 1.2만큼만 확대가 됩니다. Y축 값, 수직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로 늘어지게 되겠죠. 스케일 Y는 1.5, 위아래 방향으로 1.5배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스케일 0.7 그러면 이게 스케일 함수에는 sx 값과 sy 값 두 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개 값만 있다면 x 값과 y 값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도 0.7, 수직 방향으로도 0.7만큼 확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모두 70% 정도, 원래 크기의 70% 정도 되게끔 축소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그림과 같이 되겠죠. 자, 로테이트 함수는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할 때 이 로테이트 다음에 각도 값을 넣어서 얼마만큼 회전할 것인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양수 값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음수 값이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도 값은 일반적인 디그리 몇 도 할 때 각도 값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레디안 값을 사용합니다. 레디안 값은 180분의 1이 1레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값을 레디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각도 값을 180도로 나누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Transform Rotate 20° 그랬으니까 양수 값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20도만큼 회전을 합니다. 밑에 것은 Rotate -40° 그랬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반대 방향으로 40도만큼 이동한 그림입니다. 이동한 게 아니라 회전한 거네요. 네, 이제 3차원 회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살펴본 것은 그냥 2차원의 평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3차원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차원이라는 건 X축, Y축, Z축에 따라서 회전시킬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좌표값을 먼저 봐주세요. X축, 즉 수평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때 양수값이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음 Y축일 경우에는 양수값이 주어지고 각도, 회전 각도가 양수값이 주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 그러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Z축으로 주어졌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와 있는 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때는 이 방향, 양수값이 주어졌을 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테이트 X라고 지정한 이미지는 X축 방향, 즉 수평 방향으로 45도 회전하라고 했습니다. 45도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기는 방향이겠죠. 45도 양수값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가 이 예제를 좀 더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퍼스펙티브라는 속성값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이 책이나 뭐 노트나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 모델 형태를 떠올릴 수 있는 사각형의 물건을 들고 한번 회전을 시켜보세요. 그럼 저런 식으로 보일 것입니다. 로테이트 Y가 45도다. 그럼 Y축 방향으로 수직 방향에서 Y축 방향으로 45도 돌아가는 거예요. 양수값일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 원근감을 줘서 앞쪽이 좀 커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Z축일 경우에 45도. Z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플러스 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로테이트 3D 이것은 X축 방향 2.5 레디안, Y축 방향 1.2 레디안, Z축 방향 No, to pass. 자, 이번엔 스큐 함수예요. 스큐 함수는 이제 비튼다, 당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스큐 X 그러면 X축을 따라서 당긴다. 여러분이 노트를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자, X축을 따라서 비틀어 보세요. 그러니까 당겨 보세요. 그러니까 수평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당기는 게 X축을 따라서 비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큐 Y는 노트를 들고 왼손이 앞으로 오거나 오른손이 앞으로 오거나 이렇게 해서 Y축 방향을 기준으로 당기는 것이 스큐 Y입니다. 그냥 스큐라는 함수만 사용하면 X축과 Y축 양쪽을 다 따라서 당기는 게 되겠죠. 한번 스큐 X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스큐 X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까만색 실선으로 표시된 만큼의 이미지가 있었을 때 30도만큼 당겨라, 비틀어라. 그러면은 이 왼쪽 윗부분과 오른쪽 아랫부분을 잡고 30도만큼 비틀면 돼요. 마이너스 30도일 경우는 반대로 왼쪽 아랫부분과 위쪽 오른쪽 부분을 잡고서 30도만큼 비틀면 됩니다. 각도 값은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Y일 경우에 스큐 Y는 뭐냐면 이게 그 노트나 책을 잡고 한번 비틀어 보세요. 좌우로 앞뒤로. 그러니까 수직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도만큼 당기는 거고요. 마지막은 X축으로는 여기가 틀렸네요. X축으로는 30도만큼, Y축으로는 15도만큼 당겨주는 거예요. X축으로 30도만큼 당겨준 상태에서 다시 Y축으로 15도만큼 당겨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폼 속성에 있는 여러 가지 변형 함수들을 살펴봤고요. 트랜스폼과 관련된 몇 가지 속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오리진입니다.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것은 변형을 시킬 때 기준을 어디로 잡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요소의 가운데 부분이 중심이 되는데 나는 회전을 시킬 때 왼쪽 윗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고 싶다. 또는 오른쪽 윗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 트랜스폼 오리진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요소의 가운데 부분이 기준점이 되고요. 트랜스폼 오리진을 사용을 해서 그 변형할 트랜스폼을 적용할 요소의 기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퍼스펙티브하고 퍼스펙티브 오리진인데요.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원근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X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원근감을 가지고 보지만 이 그림상에서 화면에 표시할 때는 따로 그러니까 원근감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다가 퍼스펙티브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200픽셀만큼 원근감을 주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멀리 있는 건 작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생기게 되죠. 이 원근감은 값이 크면 클수록 사용자한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원근감을 줄 때 그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이 퍼스펙티브 오리진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폼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스타일 속성은 부모 요소의 3D 변형이 적용되었을 때 그것을 하위 요소에서 그대로 내려받아서 함께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얘기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것은 트랜스폼 스타일에서 플랫이라 그래서 부모 요소의 3D 그 변형을 물려받지 않은 거예요. 적용받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프리저브 3D에서 부모에 적용된 3D 요소를 그대로 나한테도 자식 요소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거는 로테이트 Y에서 45도를 회전을 시키고요. 그다음 자식 요소에는 다시 로테이트 X 45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부모 요소의 로테이트 Y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로테이트 Y가 끝난 상태에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로테이트 X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프리저브 3D가 아니라 플랫으로 하게 되면 그냥 따로 그러니까 부모 요소에 적용된 트랜스폼 따로 하위 요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X는 로테이트 X대로, 로테이트 Y는 로테이트 Y대로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프리저브 3D라고 하게 되면
부모에 적용된 변형이 하위 요소에도 그대로 함께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 보면 백페이스 비저빌리티라는 속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회전을 시킬 때거나 어떤 변형을 할 때 뒷면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 뒷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뒷면을 아예 안 보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페이스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하게 되면 지금 회전하는 동안에 뒷면이 아예 안 보이지만 여기 백페이스 비저빌리티를 비저블이라고 하게 되면은 회전할 때 그 회전하는 동안 원래는 백이라는 BACK라는 글자였잖아요. 뒷면이 회전하는 동안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보이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근데 내가 뒤로 이렇게 뒷면까지 표시하면 너무 지저분하다거나 다른 화면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히든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변형 함수를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연달아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요소에 두 개 이상의 트랜스폼을 적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변형 함수를 그냥 빈칸, 공백만으로 띄어서 나열해 주시면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오늘은 CSS3에 있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